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재은심리상담센터의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8일 토요일에 개강해서 매주 토요일 1시부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 글쓰기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분은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의 김재은 부원장이 지도하게 됩니다.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는 부원장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김재은 부원장이고 또 한 분은 김시우 부원장입니다. 두 분 다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 이 글쓰기 프로그램의 그 대상자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줌 수업과, 그리고 일요일 2시부터 4시,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이 줌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저희들 이 줌 모임이 있어요. 그 줌 모임에 현재 한 50여 분가량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희망자로 해서 하는데, 지금 한 25분 정도 희망을 하셔서, 그 중에는 이제 가족분들도 계시고,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이제 좀 너무 많다 싶으면 이후로 장차 두 반으로 분반을 할 거고요. 일단은 한 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글쓰기 교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글쓰기는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표현적 글쓰기, 그리고 세 줄 읽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 이외에 하루의 생활을 체크하는 그런 종류, 하루의 생활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런 종류의 글쓰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이 줌 모임을 해서 계속 매주 토요일에 1시간씩 강의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1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일요일에 총 4시간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줌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만 받고 하는 거로는 때로 부족하다. 어떤 게 부족하다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운 거를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습관화시키고 하는 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보다 쉽게 실천하고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글쓰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줌 모임, 그러니까 줌 수업과 줌 질의응답, 이 줌 모임에 등록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희망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요 글쓰기 실습 교재가 있는데 그 실습 교재만 구입하시면 되고 교육비는 없이 무료로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김재은 선생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글쓰기 경험이 있으신 다른 가족분들의 경험담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저의 글쓰기 경험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강의는 그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2025년 5월 3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 저희들의 그 줌 수업과 질의응답 때에 나왔던 그 강의 내용과 또 발언 내용을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 이 조울증 환자들, 조현병도 그렇지만 특히 조울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이라고 해서 어떤 뭐 거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실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총 10가지 이 수행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감사일기 쓰기와 그리고 또 기타의 글쓰기를 소개한 내용을 편집해서 뒤에 영상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족분들의 경험담과 제 경험담 그런 거를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후에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그 감사일기 쓰기. 그러니까 매일 감사한 일 세 가지 이상을 적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그랬을 때 효과가 부정적인 사고 대신에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나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감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어,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우울 시기가 되면은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막 절망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럴 때에도 자기를 덜 비난하게 해주고 또 작은 희망과 또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감사일기를 써서 이것이 잘 훈련이 되면은 부정적인 늪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잘 넘어가게 되고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일기에 대한 내용을 좀 짧은 유튜브를 시청하도록 할게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까 미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그분이 이제 그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 긍정심리학의 그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심리학 교수고요. 이분이 처음에 연구를 했던 게, 그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좌절된 어떤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무기력을 학습을 하는구나. 무기력도 학습이 되는구나. 계속 반복된 실패를 통하면은 무기력이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조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쥐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쥐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헤엄을 치는데 결국에는 막 수조 벽면도 미끌미끌하고 사방을 찾아도 자기가 올라갈 길이 없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물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쥐가 나중에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몸에 힘이 남아 있더라도 어, 죽기를 결심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나중에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어도 무기력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좌절을 해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만드셔가지고 또 어, 이제 발표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어, 그 감사도 좌절, 무기력도 학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이 감사하는 마음도 또 학습이 되더라. 긍정적인 정서도 학습이 되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사 일기 쓰기를 또 이제 영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음, 아까 미국말로 했던 말이 우리가 보통은 그 부정적인 내용,
또 부정적인 정서,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이 감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했을 때, 우울한 사람들이 단 일주일만 감사일기 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우울감이 점점 내려가고, 이 효과는 6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더라. 이런 감사일기 효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재활센터,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수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그 수련 후반기에 후반기가 되면은 이 수련생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가 돌렸던 프로그램이 약물 증상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쭉 강의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감사일기 쓰기를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거기에 오시는 그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했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막 격려를 해주시면서 아침에 9시에 센터에 오게 되면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뭐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데 그 시간조차도 이제 오셨으면은 좀 일기를 한번 써보셔라 해서 조그만한 감사라도 발견을 하면은 막 엄청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막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런 피드백이 좋으니까 또 자기가 쓴 감사 일기를 저한테 막 들고 와서 막 보여주시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딱 한 가지만 한 번만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거를 또 찾게 하고 또 발표하게 하고 발표를 잘한 사람들, 뭐 잘한 사람도 있고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막 선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막 촉진시켜 주면서 이 한때 이제 제가 수련 하반기에 이 감사일기 붐을 좀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이 오, 되게 착해진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순해진다, 편안해진다, 착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쓰면서 감정 정화도 많이 되고요. 어,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요. 엄마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원망을 했는데 엄마가 불쌍하게 느껴져서 막 감사일기 쓰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글쓰기. 감정일기, 자유글쓰기, 표현적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네,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서 정리를 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니 베이커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심리학과 교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왜 사람들은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털어놓고 나면은 자기 혼자 얘기하고 혼자 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해서 그 털어놓는 것과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음. 그러면서 우울한 사람들, 또 불면증이 있는 분들, 또 어떤 뭐 천식이 있는 사람들, 뭐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이 표현적 글쓰기를 어, 그 쓰게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했는데 어, 사람들이 다 감정을 느끼고 살잖아요. 막 불안한 감정, 막 우울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딱
담고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있는 그 에너지도 상당한데 이것을 방출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담고 있다면은 그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이제 분비가 되어가지고 뭐 심장 질환이 생긴다. 또 몸의 각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해줬을 때 어, 우리 몸이 이제 행복 호르몬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 또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적 글쓰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표현적 글쓰기를 달리 말하면 감정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문법이 틀려도 좋고, 또 욕을 해도 좋고, 자기가, 현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써나가는 거죠. 쉬지 않고. 어, 쓸 게 없으면은 지금 뭐 창밖의 풍경이라던가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 없이 마구잡이로 써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유글쓰기고 또 표현적 글쓰기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 추천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아, 우리 지금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수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그런 삶에서의 그런 고민들, 또 풀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교수님께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삶이 개선되어 나간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을 따로 하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곧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 차원,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또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글쓰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 좋겠다. 다 같이 저도 실천을 하고 또 뜻있는 분들도 같이 실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 글쓰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번에 글쓰기 모임을 좀 제안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시겠다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 한 20분 정도? 20분 조금 넘게 그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당사자분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 그 가족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당사자분, 가족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사자, 가족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도 우리가 부담 없이 뭐 일주일에 3번 짧게 짧게 이렇게 만나고, 이것이 우리 생활로 스며들어서, 익숙해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싶어서 이제 일주일에 주 3회라고 했었는데, 또 가족들에게 그 시간이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어떤 분께서 토요일 날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하면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잠정적으로는 이제 토요일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주부터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랬을 때, 이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감사일기를 통해서 뭐 긍정정서를 함양을 한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라던가 화가 날 때,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일상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또 한평생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그냥 사는 거하고 체크를 하면서, 나의 패턴들을 볼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또 잠은 푹 잘 자고 있는지, 적당히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음, 내가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어떨 때 화가 나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나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을 해서 바뀌는 것보다 내가 나를 잘 파악하고 알았을 때, 그럴 때는 음, 일시적으로는 멈춰지지 않지만 그것을 자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언젠간 내 스스로 멈춰지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달리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에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나오는 마음은 막 화가 나서 막 패고 싶다. 막 다 때려 엎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나지만 내는 마음은 또 다르게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마음, 나는 마음은 죄가 없는데 이 마음을 그대로 썼을 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 사이에 어떤 좀 공백을 가져봅시다. 멈추고 이 마음을 잘 낼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 글쓰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사실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게 좀 무리 속에서 함께 가는 게 덜 힘이 들잖아요.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쓰고 또 쭉 발표하고 본인이 쓴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이러면서 힘을 얻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당사자들 대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또 발병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어, 그리고 위협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환경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악순환이 펼쳐졌다. 그래서 이것이 병이다. 병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악순환으로 오기까지 우리 당사자들은 무수히 많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또, 자존감의 저하, 또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좌절감, 또 원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것을 이제 뚜껑을 열어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뚜껑을 열어서 자기 노출을 통해서,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마음들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많이 덜어주고,
덜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당사자보다 오히려 가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좀 더 저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제 워크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재밌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당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재밌게, 재미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돌고 있는 이런 종이들을 보면서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런 그 하루 일과표를 통해서 나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나의 하루의 바램.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걸 이제 자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나의 하루를,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체크를 하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난 오늘 하루 종일 잠밖에 안 잤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과를 살피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공평한 하루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이제 하루하루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좀 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종이를 보면서, 아,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작위로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은 뭐 오늘은 짜장면을 사 먹겠다. 오늘은 게임을 한 판 하겠다. 오늘은 다이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겠다. 하고 싶은 거. 또 해야 될 거. 어, 뭐, 엄마가 오늘은 뭘 시켰으니까 뭐 이걸 해야 된다. 또 오늘은 뭐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러 가야 된다. 뭐 등등등등. 요런 것들을 무작위로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보고 싶은 순서들, 무엇부터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약 타러 가야 되니까, 병원부터 가겠다. 1번, 약 타고 오면은 게임을 한 판 하겠다. 2번. 그러고 나서는 짜장면을 사 먹겠다. 3번. 그러고 나서 뭐 동사무소를 갔다 오겠다. 주민센터를 갔다 오겠다.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매겨보라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뭐 아빠가 구두를 닦아놓으라고 해서 뭐 구두를 닦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루가 지나서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실천했을까? 네. 실천한 것도 있고 실천을 안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나? 그래서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자고 있는지, 또 내가 하루 종일 뭐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 요런 체크도 중요하겠다. 혹은, 음, 세 줄 일기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세 줄 일기. 오늘 하루 좋았던 거. 그리고 오늘 하루, 좀 속상했던 거.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바램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혹은,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다. 뭐,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갔는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내도 좋고, 뭐, 등등등등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 일기를 한번 그려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30일 단위로 요거를 좀 한번 스티커를 가지고 붙여가면서 우리가 일기 쓰기를 조그만한 일기라도 한번 길들여보면 어떨까. 어, 플러스해서 여기서 감사일기도 써보면 좋겠고 또 표현적 글쓰기를 써서 돌아가면서
본인이 쓴 일기를 발표하면서 나눠도 좋겠고. 어쨌든 이 글쓰기가 음, 조금이나마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욕심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조울증 당사자들은 특히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는 힘을 매일 키워야 하고, 또 이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수행을 통해서 조울증의 그런 널뛰기 같은 그런 감정 기복을 줄이고, 에너지 기복에서의 그러니까 충동 조절, 혹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이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김재은 선생 강의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이제 네.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수행 방법을 이제 조울증 환자들은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수행 방법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리를 상당히 잘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5월 10일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정도? 음, 지금 그것도 좀 고민인데요. 음, 음, 인원수가 제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음, 음, 많아져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우선 해보면서 그러면 생각하셔요. 5월 10일 토요일 1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하던, 1시간 반을 하던, 2시간을 하던 알아서 운영을 해보시고, 인원수가 또 혹시나 더 등록하고 해서 인원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당사자 반하고 가족분들 반하고를 또 나누어서 두 타임으로 해서 운영하던 그거는 해나가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시도예요. 그래서 참여 대상자는 우리 줌 수업과 줌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정해서 이제 대상자를 받는 거죠. 보니까 음, 교수님 음. 지금 23분 등록하신 것 어이구야. 같아서 어제까니까 내 듣기로 15분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23분이 됐네. 많이 등록하셨네. 네.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도 될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5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한 반으로 시작하시든 또는 그때 가서 두 반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누어 시작하시든 그거는 김재은 선생님 판단해서 하시고 또 해나가면서도 중간에 변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게 처음 할 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해서 하고 뭐 한 번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 해서 꼭 그렇게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해보니까 어떻던지를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내가 볼 때는 좋은 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추는 거를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죠. 줌 수업과 줌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그냥 교재만 사서 교재는 나중에 나오면 교재를 구입하시게 하고, 그러니까 실습 교재죠. 그 실습 교재 사서 교재만 가서 쭉 따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시도예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뭔가 뭐 자기 노출이든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탐색, 자기 이해가 더 촉진이 되겠죠. 또 그 글쓰기반이 운영되다가 보면은 우리 이 줌 질의응답 시간이라든지에서도 좀 더 쉽게 좀 더 활발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내 생각에는. 아무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도를 잘 한번 해보셔요. 자, 그래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합시다. 네, 먼저 음, 그 댓글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음, 먼저 음, 읽어드릴게요. 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눈물이 가슴에 가득 차서 어딜 봐도 아른거렸는데 감사일기 햇빛 보고 걷기 그렇게 해서 벗어난 적이 있답니다. 일단은 본인이 살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좀 여유 있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그 우리 당사자는 지금 투병 과정이고 또 정신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게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엇을 쓰지 막막하고 한 글자, 한자도 쓰기 어려운데 저는 상담소에서 추천해준 최성애의 행복일기 폼대로 채워 넣었어요. 참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글쓰기를 꾸준히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때 감사일기 한 1, 2년 정도 엄청나게 열심히 썼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감사일기 다 썼던 분량 하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천 페이지 넘겼었을 거요. 책으로 한 10권, 20권 분량 정도의 감사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 한때 매일처럼 뭐 그거 1번, 2번, 3번에서 매일처럼 한 40개, 50개 정도씩을 적으면서 1, 2년 정도를 감사일기 엄청 열심히 써봤던 시절도 있었고, 또 표현적 글쓰기도 한때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해봤던 적이 있었고, 또 세 줄 읽기도 한때 열심히 썼던 시절이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경우에 해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그게 더 적합하고 더 도움이 되는 글쓰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감사일기가 나한테 내가 막 그 욕구가 올라오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기도 있고 또 어떤 시기는 표현적 글쓰기가 도움이 되는 시기도 있고 어떤 때는 세 줄 읽기가 도움이 되는 시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속이 많이 상할 때,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할 때. 근데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있어야 돼요. 표현적 글쓰기는. 에너지가 없으면 글이 써지질 않아요. 그래, 기본 에너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기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이 화가 많이 난다, 속이 많이 상한다, 뭔가 내가 방향을 못 정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막 엄청 어선하고 속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 부정적인 감정들 막 드러내고 하는 그런 데에는 표현적 글쓰기가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표현적 글쓰기 하다가 보면은 화났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감사일기는 내 마음이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상태일 때. 그러니까, 막 이제 화났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조금 내 마음이 좋아졌을 때, 이 감사도 사실은 억지 감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좋아진 시기가 되었을 때, 감사일기를 쓰면은 점점 이제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세 줄 읽기는 좀 에너지가 없는 시기에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딱 세 줄이니까 길지 않기 때문에 불과 뭐 한 1분 정도면은 세 줄을 1, 2분이면 세 줄 다 쓸 수 있으니까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세 줄 읽기 쓰고 자고 하는 그거는 어, 에너지가 좀 부족한 시기에도 가능하더라. 그런 정도 어, 여러 글쓰기 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건 그 세 가지예요. 감사일기, 표현적 글쓰기, 세 줄 읽기.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재원 선생이 하여튼 함께 하다가 보면 여기 계신 가족분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겠죠. 예.
음. 계속 읽으셔요.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읽어드렸고요. 음,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국립공주병원에서 요번에 하는 행사 음, 올려주셨습니다. 음. 여기 좀, 주제가 흔들리는 정신건강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음, 주제네요. 음, 그리고 6월 13일 음, 아침 9시 반에서 저녁 5시까지 음. 그렇게 그 다음 날도 있을 텐데, 금토하지 않나요? 당일이에요. 당일 하루, 무슨 네, 요일이에요? 6월 금요일입니다. 14일. 어? 금요일. 금요일. 음. 오케이. 나중에 메모해 놓으면 되겠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 참석하셔가지고 음,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 6월 13일 금요일 날. 네, 오늘 이제 따로 그 질문 올려주신 분은 없는데 우리 현장 교육 하시면서 제가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권해드렸는데 그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안 팔리던 집이 안 팔려가지고 막 골치였는데 감사일기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집도 팔리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면서 막 자랑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황도 말씀해 주실 겸 자리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잠깐 왜 또 안 되지, 이게? 제가 이런 걸 다룰 줄 몰라가지고요. 네, 소리는 목소리는 잘 잘 나옵니다.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음, 이 얼굴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네요. 예. 네, 그래, 감사일기를 아직 한동안 감사일기를 열심히 쓰셨다 하던데, 예, 감사일기를 지금도, 쓰니까, 열심히 쓰신 예. 계기라든지 쓰니까 어떤 점이 좋으시던가요? 아, 감사이기를 제가 그 현장 교육 받을 때, 네, 김재영 선생님이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펌피를 음, 사 먹으러 가니까 그거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썼어요. 뭐 길게 쓰는 날도 있고 음, 그날부터 계속 썼습니다. 음, 쓰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제가 화내는 것도 조금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셨네요. 음. 스스로의 마음이 많이 더 편안해지셨네요. 예, 예, 화도 덜 올라오고, 예. 그러셨네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팔리던 집도 팔리고 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 기억이 그것도 있는데, 그러고 우리 아이도 많이 좋아지고 아이도 많이 어, 좋아졌어요. 예, 지 음,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네요. 혹시 예. 요즘에도 감사일기를 쓰고 계시나요? 예, 그냥 간단하게 뭐 몇 주씩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아주 습관이 예. 되셨네요. 감사일기 쓰시는 게. 음, 예, 예. 좋은 일이네요. 예,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행복일기라는 걸 알려줘서 행복일기 쓰고 있다 했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행복일기가 어떤 건지 쓰니까 어떻던지. 행복일기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애 입원시켰을 때 음, 그때 제가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집 근처 음, 어디 이제 상담소를 갔는데 음, 거기서 이제 요 행복일기 네. 음. 교재용을 학교에 이렇게 학습용으로 하는 거래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줘가지고 그걸 써보라고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최성애의 행복일기라는 건데요. 예. 그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걷는 것도 한 발짝 뛰는 것도 힘들고 음, 뭐 머리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음, 그 폼에다가 그냥 맞춰서 뭐래도 좋으니까 이게 음, 이제 숙제하듯이 폼이 있어요. 거기 예, 예. 난에다 채우면 돼. 음, 그래서 그걸 쓰고 음, 이제 무조건 이제 밥도 안에서 먹었는데 무조건 이제 그 시간 점심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려고 음, 하는데 진짜 걸음이 제가 날아가는 걸음인데 어기적 어기적 음, 진짜
엄청 오래 걸려서 걷더라고요. 음, 저도 음, 놀랬는데 음, 힘들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뭐 지구력이 있어서 오래는 안 했는데 그 잠깐 음, 하다 보니까 음, 긍정적인 에너지도 좀 올라오고 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진짜 힘들 때는 뭐 글자 하나도 어려웠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는 성향이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성실하고 음, 거기 채우다 보니까 음. 그렇게 시절이 지난 적이 있어요. 그- 그러셨네요. 네, 그 채성의 행복일기. 그래서 서점에서도 그걸 판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보려고 하니까 잘, 음, 저 뭐야, 이 검색이 안 되더라. 그래서 못 산 적이 음, 있는데 그 음, 학교 교재용으로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음, 얇게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채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경험을 나눕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게 네, 있었네요. 학교 교재용으로 좋은 일이네요. 그런 거.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에 시간이 지금 1시 13분인데요. 음, 그러면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이제 질의응답만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내일 질문하실 내용은 오늘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럼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